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이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A회사가 동영상 플랫폼용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영상 제작 전문업체 B회사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B회사는 영상업체였지만 A회사가 요구하는 의뢰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청을 주기로 해서 구두 계약 후 제가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제작물을 만들어 B회사로 납품하였고 B회사는 이를 받아서 A회사로 납품하여 모든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B회사가 몇 달째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A회사에게 대금을 받았음에도 저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 B회사가 임금 체불에 휘말릴 만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딱 저에게 일을 의뢰한 시기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B회사는 현재 임금 체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통장까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준 B회사 직원도 필요에 따라서 증언을 해주겠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뭐 프리랜서 같은 직역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고 못하고 계신 그런 사연이거든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용어를 하나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 종속적인 관계에 채용돼서 일을 했다면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용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용역비를 미납하는 사례가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서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님은 구두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통화 녹음이 있다고 하셨고 메시지도 갖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입증 자료면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처분 문서라고 해서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를 별도의 입증을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효력이 있는 거고요. 다만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데 너무 쉽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라도 그 구두 합의의 존재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당연히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만약에 그 계약의 내용으로 뭐뭘 따져봐야 되냐면 용역의 내용, 뭐를 해주기로 했는지, 두 번째는 비용을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세 번째는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이런 한 세 가지 내용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그 녹음 파일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상담자에게 일을 의뢰하신 그 시점에 회사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임금을 주지 못할, 말씀하신 용역비를 주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데 이게 기망행위가 아닌지 물어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그 말씀하신 사실관계상으로 충분히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일종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어쨌건 민사 채무 관계로 보이거든요. 용역을 하게 하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냐? 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도 그리고 지급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 이 역시도 일종의 그 사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원청회사에선 돈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가운데서 그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이나 혐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다만 조금 정리를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원청회사에서 받은 돈하고 그 지금 상담자께 지급할 돈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수주를 할 때는 300만 원의 이 용역 업무를 수주를 하고 용역비는 20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받은 돈이 꼭 반드시 이 상담자분의 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 금액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200만 원의 용역을 시키면서 200만 원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혹은 줄 능력도 없었다면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상담자님께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파일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약속한 내용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두신다면 뭐 나중에 형사 고소 등을 제출할 때 증거로서 훨씬 더 편하게 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고소를 희망하신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들을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구두 계약을 했거나요? 아니면 약속한 임금을 좀 추후에 잘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제때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미리 챙겨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질문자께서는 그나마 다행히 녹음을 해두셨기 때문에 구두 계약을 입증하기가 쉬운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것조차도 그 하지 않았다 믿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일만 하고 돈도 못 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정식 계약서까지 못 쓰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처럼 녹음이라도 해 두시는 게 좋고, 더 좋기로는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셔서 계약서에다가 뭐 언제까지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정해두시면 나중에 내가 못 받은 돈에 이자나 손해배상까지 더 손쉽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억울하신 사연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무쪼록 못 받으신 부분 네. 권리는 꼭 반드시 좀 행사하셔서 더 이상 그러니까요. 피해 보시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